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모의고사라는 거를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도 사실 잘 익숙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가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항상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봤을 때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잘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표를 받고 여기 와서 이거를 보면 자기 성적표를 이렇게 펼쳐놓고 내가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좀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성적표를 받으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성적표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제일 먼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게 중학교 때랑 좀 다른 점이죠. 중학교 때랑 좀 다른 점이고,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표준 점수와 뭐 100분이라는 요 부분이 이제 상대 점수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점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절대 점수랑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저 절대 점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상대 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상대 점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응시자수예요. 그리고 응시자수는 여기 잘 보면 알겠지만 계속 달라져요. 과목마다 좀 다른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보면 되고, 그래서 제일 이 설명을 요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적표를 볼 때 뭐 이거와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볼 필요는 없어요. 요 글자와 요 숫자를 열심히 볼 필요는 없는데, 성적표를 볼 때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요 부분, 요 영역별로, 그러니까 국어 영역 안에 있는 영역이 따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또는 수학 안에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뭐 저런 식의 구조가 있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요건데, 요게 실은 아주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니까 요건 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성적표 자체를 보는 법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요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성적표 여러분들이 뒷면을 보면 뒷면에 아주 깨알같이 많은 글자들이 적혀 있어요. 그 글자들 중에서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게 있는데, 표준 점수라는 거는 요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원점수가 있고, 여러분이 속한 집단, 아까 여기 응시자 수 있죠. 요게 요 속한 집단이 바로 요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집단 안에 원점수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원점수 평균에서 여러분의 원점수에서 원점수 평균을 빼는 거예요. 뺀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표준 편차라는 걸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점수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 점수의 크기가 줄어들고요. 원점수 평균이 내려가면 표준 점수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해요. 근데 원점수 평균이 올라간다는 건 시험이 그만큼 쉬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점수 평균이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시험이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험일 경우에 표준 점수 크기가 커지고, 쉬운 시험일 경우에 표준 점수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거는 또 하나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표준 점수라는 거는 국어랑 수학은 200점 만점이고, 여기 이제 탐구 부분은 100점 만점인데, 실제로 200과 100이라는 요 숫자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200에 가까운 숫자, 뭐 1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긴 하는데, 시험이 보통은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뭐 한 160대도 나오고 150 후반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 근데 시험이 좀 쉬우면 120 후반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 원점수 평균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는데 표준 점수가 좀 지난번 시험보다 좀 올라갔다. 그러면 이번 시험 좀 어려웠구나. 그러니까 어려웠는데 나는 잘 봤구나. 왜냐하면 원점수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걸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여러분의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백분위 부분이에요. 백분위는
항상 그러니까 여기 표현 점수는 200 국수 같은 경우 200이 만점이지만 200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표현 점수는 항상 100이 기준점이 돼요. 그러니까 100분위는 항상 100이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그 100에 가까운 퍼센트, 즉 여기에 있는 대로 낮은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의 100분율을 소수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밑에 친구들보다 몇 퍼센트 더 위에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하위에서 누적한 100분이기 때문에, 하위 누적한 100분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우수한 거다. 그래서 100이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이 100분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표준 점수 크기는 달라지지만 전체 집단 안에서 여러분이 몇 번째 정도에 위치하는지는 100분위를 통해서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는 게 좀 필요하죠. 여기를 보는 게 필요한데, 여기는 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정오표라고 하죠. 정오표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동그라미 친 애들은 맞은 애들, 그리고 X 친 애들은 틀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3번 문제, 국어의 3번 문항은 원래 답은 학생은 1번을 썼는데 원래 답은 4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죠. 근데 여기 B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예. 근데 수학의 5번 같은 경우도 틀렸는데 보면 A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이 뒤에 알파벳이 무엇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되는데, 알파벳은 이런 걸 가리켜요. 즉 정답률이 80% 이상인 거는 A이고, 그리고 60% 이상인 거는 B, 그리고 40% 이상인 거는 C,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5부분 나눠져 있으니까 E라는 거는 20% 미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국어 3번 같은 경우는 B에 해당하는데 뭐 한 거다? 틀린 거다. 그러니까 60% 이상, 60% 이상, 80% 미만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맞췄는데 이 학생은 틀린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80% 이상이 저 문제를 맞췄는데 실제로 틀린 거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모의고사를 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은 6월, 9월, 11월 보게 될 거고, 뭐 어떤 친구들은 6월이나 9월에 처음 이 방송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꼭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뭐냐? A와 B와 C에서는 X라는 부호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A와 B와 C에서 X가 나오면 선생님 저는 실수했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실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실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건 전부 다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걸 틀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실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A와 B와 C에서 X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님 저는 A는 X가 2개 나왔는데 E는 2문제 중에 둘 다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실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20% 미만의 아이들이 맞출 수밖에 없는 걸 맞췄으니까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냉정하게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 다 찍어서 맞는 거지 실제로 이거를 풀어서 맞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되, 여기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전체적인 틀 자체에서의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A, B, C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 앞에서 요 부분은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영역별로 배점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계산 영역은 12점 만점이고, 이해 부분은 37점 만점이고, 추론 부분은 16점 만점이고, 문제 해결 부분은 35점 만점이다. 즉, 그러니까 이해 부분이 이것만 확대해서 보면 이해 부분이 37점 만점인데 24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3점이 깎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에 있어서 여러분은 이 학생은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해적인 능력, 추론 능력은 16점이 만점인데 8점을 받았어. 그러면 추론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절반밖에 받지 못한 거죠. 그럼 이 학생이
이 부분에서 좀 더 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추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습을 좀 더 하려고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시험지 뒷면에 보면 추론 부분이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이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문제들을 조금 더 잘 맞히기 위해서 또는 주어 영역을 조금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적표라는 걸 받았을 때 내가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적표는 기본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학습을 할 거냐라는 걸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성적의 활용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기초가 1학년 때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